자, 계속해서 이제 중개대사물의 조사나 확인,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에서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오고요. 조금 더 나오면은 대장 보고 쓰느냐, 등기사항 보고 쓰느냐, 그리고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 보고 쓰느냐. 자, 이도저도 안 되면은 나가서 조사를 할 거냐, 물어볼 거냐. 이런 방법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물어보고 그리고 기재를 해야 되니까 잘 보고 써야 되니까 잘못 쓰면 거래사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백이겠습니까? 아니요. 몇천, 몇 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정말 긴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써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또 점검을 해보고 그냥 괜찮겠다 했다가 거래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가 매도 매수인 됐을 때 개업공사가 책임 안 지네 보증 설정돼 있어요. 여기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서 청구하면 돈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조사나 이제 확인의 의의, 뭐 거래사고 유형은 이제 완전 그냥 무슨 개론 문제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참고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사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사고, 돈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사고. 이렇게 사고, 거래사고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고 다 책임져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른쪽에 이제 중개 의뢰를 통해서 공부에 안 나온다. 현장에 가도 모르겠다. 그러면 중개 의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소방이나 이런 것도 벽면이라든지 누수 이런 부분들도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의뢰인에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것도 자료 요구 그리고 뭐 유치권이라든지 점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가서 또 주택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아예 안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등기상 증명에서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뭐 확정일자 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없으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가서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부봐도 안 나와. 나가도 모르겠어.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부입니다. 공부, 공적인 그다음에 장부,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장이냐, 등기상 증명서냐, 토지용계 확인서냐, 환지 같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러 가지 공부가 있다는 겁니다. 다 확인해야 돼. 뭐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 다 확인을 해야죠. 그입니다. 먼저 공적인 공부니까요. 그러면 시군구를 가든지 아니면 등기소를 가든지 아니면 또 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든지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어디요?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을 해봐라. 국토교통부의 계약입니다. 사이트에 다 나오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 서식에 꼭대기에 있을 겁니다. 소재 그리고 면적 그리고 건물의 구조 용도 그다음에 토지 같으면 지목 이런 것들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디서 대장 보고 써야죠. 방향 하나만큼만 현장 답사해라. 입니다. 나가봐라. 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재 면적 같은 것은 가면 있습니다. 유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장. 등기상 증명서 표제부에 있지만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재 면적 달라지면 어디 대장을 먼저 뜯어 고쳐. 측량 같은 거 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유권자 같으면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계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이런 부분은 지적도 떼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경계 알려주니까 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사고 나지 않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사실관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형.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66페이지가 이제 권리관계. 우리 권리관계는 안 보입니다. 소유권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유권. 자, 소유권은 무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형체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무형적인 바로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 그러면서 표제부로 보라는 게 아니라 가구의 소유권자.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들은 다 어디? 울구. 그리고 소유권하고 관련된 가처분, 가압류, 담보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놈들은 갑구에 있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그냥 소유권 말고 그냥 나머지는 다 울구처럼 보시면 안 돼요. 소유권과 관련되면은 갑구에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울구는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을 거고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그다음에 저당권, 담보물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안 나올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관계, 하여튼 등기상 증명서 갖고 보고, 을고 보고 기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 토지 이용기의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의 경계 그려놨습니다. 현장 답사가 아니라 지적도를 떼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땅 모양도 이제 거기는 알게 될 거니까 저 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비 찍고 가시면 안 되고 입니다. 농지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비 찍고 차로 가실 겁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현장 답사입니다. 매도인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가봐. 입니다.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바로 20년 정도는 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계십니다. 없어진 묘지도 있을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방법으로 이제 현장 답사 공부도 안 돼, 물어봐도 안 돼 그러면 나가봐. 내가 조사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래 사고가 안 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367페이지 이제 소재 면적은 뭘로 볼까요? 대장으로 볼까요? 등기상 증명서로 볼까요? 현장으로 나가 볼까요? 매도인에게 물어볼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해서 기재를 해야 되나?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기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도 간간히 물어봤습니다. 내용은 아주 쉽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소재지, 토지의 소재지, 건물의 소재지. 소재지는 어디서요? 대장. 눈에 보이잖아요. 유형.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고 물어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또 이상한 거 알려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냥 대장이다. 입니다. 자, 두 번째가 면적. 자, 면적은 뭘로? 여기도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 근데 서식에 쓰시면 안 되고 100만 원약 과태료 나오니까 서식에는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로 꼭 몇 평이냐 자꾸 물어요. 입니다. 자,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에는 0.3025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3.3으로만 나누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공이 있으니까 거의 맞긴 하겠지만 아주 면적이 엄청 컸을 때는 한두 평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어낼 거냐고 계약이 파기당할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정말 단 1제곱미터라도 꼭 필요한 면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오고 신고가 되고 안 되면은 계약 파기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뭐 제곱미터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외에 이제 아래는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지는 정말 토지 대장에서 면적 확인, 임야 같으면 임야 대장에서 확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물은 건축물 대장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입니다. 하여튼 등기상 증명서 아니래. 현장 답사 나가는 거 아니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68페이지에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 지목 몇 개더라? 28개더라 하겠습니다. 농지, 전답 과수원부터 쭉 해서 이제 막 잡종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도 이제 토지 대장. 그리고 지적도에는 하나 글자로만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지적도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토지 대장 우로 확인을 해라입니다. 공장용지 그러면 장으로 공원한테 공을 빼앗겨 갖고 뒤에 차문자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걸로 말고 물론 토지 대장 우로 확인해서 기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경계는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거 뭐라고요? 또 경계 그러니까 현장 답사 이러시면 안 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적도 그리고 임야 같으면 임야도 현장 답사 아니다. 그냥 맞는지 확인만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확인은 지적도 임야도 기입니다. 여기도 유용적인 관계니까 기입니다. 사실관계니까 기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지형. 뭐 지형도
그려놓은 거죠. 그입니다. 지세, 경사. 여기서 경사만큼은 지세만큼은 지적도에 안 나와요. 여기는 현장 답사. 그러니까 우리 지형 같으면 지적도를 떼서 보면 되는데, 근데 지세만큼은 현장 답사자.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형도 어차피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땅 모양이 이제 정사각형 모양, 그러면 정방형, 장방형 말고 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가로나 세로가 어느 한쪽이 좀 큰 쪽입니다. 네모 모양인데, 입니다. 그런 것은 장방형입니다. 정방형, 장방형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삼각형은 삼각형이고입니다. 그리고 제형은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형 기하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형태가 아니면 그냥 부정형, 부정형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이런 형태가 바로 부정형이다. 네 개 안 속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참고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지세는 경사입니다. 정말 경사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현장 답사. 또 괜히 또 몇 도다 이런 건 아니니까 경사가 좀 가파른지 완만한지 이런 것들은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경사가 많이 가파러 그럼 개발이 어려워. 소나무가 빽빽해 그러면 개발이 어려워.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는 많은 부분이 새로 필요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째로 왔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의 사항. 자, 구조. 자, 구조 같은 것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뼈대. 그리고 무슨 지붕. 요즘은 또 지붕이라고 그냥 바로 쓰던데 옛날에는 지붕자로 썼었다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붕의 구조는 이제 무슨 슬라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까지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다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연도입니다. 자, 건축 연도를 허가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허가일 아닙니다. 준공일도 아닙니다. 언제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 기준에서 이제 바로 건축 연도를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또 기둥 보고 써가지고 문제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둥에는 그냥 건물이 그냥 준공될 때 보통 날짜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 건물 써라. 시공구청 가서 건물 써라. 라고 승인 받는 것은 한참 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써놓으면 안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 연도가 달라지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의 방향. 나침반 들고 가셔야 됩니다. 방향을 아예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서양이 돼 남향이래요. 그리고 북향이 돼 동향이래요. 엉뚱한 소리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문제가 되니까 나침반 들고 가세요. 스마트폰 아예 사용하시면은 나침반 어플이 한 100개도 넘어갈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한번 써보면 괜찮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거고, 입니다. 또 많이 쓴 사람이 써보면 괜찮을 거니까요. 바로 좀 추천이 좀 많은 거 쓰면은 좋을 겁니다. 자, 건물의 방향,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용도. 무슨 용도로 쓰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뭘 보고 쓰냐 이 정도가 나오지 복잡하게는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안 보입니다. 대장 그러면 안 되겠네요. 대장에도 나오긴 나와요. 소유권자 현황이 바뀐 부분이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등기소를 먼저 쳐들어가니까요. 뭐를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 갖고 보고 소유권, 울고 보고 소유권 왜?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토지대장 아니다. 여기는 등기상 증명서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시법에서 많이 뭐 내용들은 배우니까 알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등기상 증명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원가입도 안 해도 돼요. 여기입니다. 전화번호하고 암호 이 정도 알면은 얼마든지 700억 원 정도면 열람도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꼭 굳이 1,000원 내고 발급할 필요도 없다. 입니다. 그리고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자꾸 안 되고 나중에 늦어지고 손님은 기다리고 3시간째 이러면 다시는 사무소 안 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한번 연습도 해보고 돈이 좀 들어가도 해봐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도 좀 빠른 거 갖다 놓으시고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분 권한을 확인해야 되겠죠. 소유권자가 누군가 됩니다. 혹시 또 대리인인가 아니면 명신탁인가 이런 여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면 여기는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등기부터 먼저 하고 웬만하면은 겁니다. 아니면 등기를 조건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는데 문제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꼭 첨부를 또 확인도 해야 되고요. 대리인 그러면 위임장, 인감주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도장 맞나 확인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외면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액의 용익물권, 그리고 저당권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울고 보면 권리자가 나와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이제 얼마든지 여기는 양도가 되는데, 그리고 안 된다는 무슨 또 특약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동의 없어도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양도가 된다. 지상권은 조금 더 편하게 양도가 쉽게 가져도 될 겁니다. 그럼 등기상 측면서 보고 그 권리자고 기약하면 될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요. 울고 보면 나온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가등기. 우리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바로 가등기. 우리 시험 문제는 복잡하게 나오진 않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금지.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는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가 있으면 매매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시면 큰 문제가 되어옵니다. 그 가등기 권리자가 먼저 등기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려고. 크게 문제가 되니까 가등기 말소나 아니면 동의를 받는 걸로, 말소의 동의를 받는 걸로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꼭 조심해라. 근데 담보 가등기는 괜찮아. 담보 가등기는 돈만 갚으면 되니까. 그입니다. 하여튼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 바로 청구권이 바로 문제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그냥 가압류는 문제 없습니다. 가압류는 갚으면 돼. 채권 금액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잔금 치를 때 빼거나 아니면 갚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겁니다. 말소되는 것을 보고 계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금액을 빼고 어차피 그냥 매수인이 갚으면 되니까 해서 거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가압류는 거래하면 안 된다. X. 옆집에서는 거래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얘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7번째 또 위험한 게 나왔습니다. 가처분.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 이전이 안 되는데도 처분을 막는 게 바로 가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등기하게 되면 아예 거래사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처분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처분권자가 말소해 준대. 그런 조건이 붙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확인 잘하라고 입니다. 위험하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 5번에 가등기, 7번에 가처분. 얘네들은 말소 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없어지는 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근저당은 어렵지 않고요. 근저당은 그냥 갚아주면 된다. 아까 가압류하고 유사하다입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인가, 변제기는 언제인가, 그 다음에 연체이자는 있나. 이런 여부를 직접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기약하면 문제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현장 답사, 공부에 안 나온 것들 모두 다 현장으로 가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째는 법정지상권. 자, 뒤에 아마 한번 또 나올 건데 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조문이 있을 겁니다. 305조네, 366조네 라는 바로 법정지상권. 토지 위에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건물도 없었다. 나대지였다. 그 후에 건물이 있었다. 저당권 실행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조건 여부를 확인을 좀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매 등이 됐네, 전세권이 설정됐네 해서 여러 가지 법정지상권의 조건이 좀 있다는 겁니다. 충족됐네. 그럼 매수를 해도 떠안고 가야 되니까 여기는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용을 못하네. 누구 때문에? 지상권자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정 저당권은 이제 2년분의 차임이 임대차를 설정했고 그 임차인이 자그마치 임차인의
얼마요? 차임이 2년분의 차임이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담보가 되겠네. 경매로 실행하면 2년분의 차임을 바로 받아낼 수 있겠네. 이게 바로 법정 저당권.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도 있다는 겁니다. 요건 충족만 되면 법으로 당연하게 저당권이 충족되니까요. 바로 월세 2년분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년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법정 저당권. 하다 해도 너무한다는 임차인 그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법정 저당권은 중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만 나왔지 내용들은 거의 뭐 자세하게 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정 저당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게 쪽입니다. 법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요건 충족만 되면 법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중개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중개를 어떻게 끼워? 뭐 합의가 되냐고 합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꼼꼼하게 좀 봐야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이제 공시가 안 됐습니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 이렇게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공시 중요 시설. 자, 보통 이제 정물이니까 팔면 누구 걸로 매수인 걸로 따라갈 거 여기입니다. 우리 매도인 쪽에서 함부로 막 정원수를 파가고 그다음에 떼가고 심하면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야간에 그러면 특수 절도죄가 성립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걔도 우리 매도인은 이건 종물이 아니요라고 해가지고 이쁘다고 다 파가고 내 거니까 파가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매도인에게 그대로 놔두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쟁 안 생기게 게임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꼭 확인해서 이제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겠지 했다가 문제 생겨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3번째가 이제 민법에 나올 건데 공유, 그다음에 합유, 총유. 공유, 합유, 총유는 우리 법령에서도 최근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자주 나왔어요. 그 관계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괜히 막 민법처럼 아주 심하게 나올 건가?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1차를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바로 공유, 합유, 총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공유 관계는 여기 이제 잘 사는 시대라고 했을 겁니다. 로마법계입니다. 완전 개인주의입니다. 아예 그냥 너하고 나는 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분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계입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단 공유물만 이렇게 합쳐진 공유물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공유 지분만큼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합유는 달라요. 겁니다. 합유는 게르만 못 사는 바로 게르만 여긴 단체주의입니다. 그러면 합유 지분도 처분에는 뭐가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겁니다. 우리 뭐 조합이라든지 돈을 모으는 개 이런 것들은 어떤 공동 목적이 있잖아요. 겁니다.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처분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공유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유 쪽에서는 지분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동창회, 문중 땅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예 하나라고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긴 지분 없어 겁니다. 대신에 이제 총유물 처분은 아주 쉽게 그냥 과반수 동의면 되거나 만장일치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쉽게 정관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쉽게 또 처분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모여서 술 한 잔 거하게 마시면 문중 땅 다음날 바로 팔려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리 정리 잘 해놨습니다. 자, 먼저 공유는 공유자가 지분을 자유롭게 걔는 또 지분에다가 공유에다가 뭐 여기는 전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롭다고요. 자기 지분은 세 사람 알아서 하기 가불병 알아서 하기 지분은 그입니다. 근데 공유물은 이거는 뭐 전원의 동의를 필요하겠죠입니다. 전체 거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유는 합쳐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합유라고 볼 수 있다. 돈 법시다 조합 그리고 이제 개 이런 형태가 그입니다. 자, 그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거 상속도 안 될 정도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입니다. 막 동의를 받아야 아들이 들어올 수 있지.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당연히 뭐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분이 둘은 있었는데 합유하고 그리고 공유는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이 아예 없다 그럽니다. 대신에 총유물의 처분도 가능하다. 꼭 전원일 필요는 없다. 정관의 과반수다 그러면 51%로도 얼마든지 팔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팔릴 때는 쉽게 팔리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374페이지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우리의 의견 가격입니다. 거의 내본 적 없고요. 우리 기업권상에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분석을 배우고 개별 분석을 배우고 그 가격을 얘기하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 보수하고 실배 금액하고 산출해요. 금액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 과정까지도 설명을 하고 규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공법,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주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있으니까 보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 이용 제한은 이용을 처음에는 뭐라 안 했습니다. 이용을 규제하는 게입니다. 사후의 얘기입니다. 사후 제한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따져서 건물 높게 그리고 넓게 짓지 말아라. 이런 거 막 따질 겁니다. 막 접도구역 따지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규제는 사전부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부터 먼저 받으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하시죠. 나중은 뭐라 안 하는데 처음부터 뭐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래 규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를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사 확인 방법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다. 여긴 토지대장 아니다. 나가서 현장 답사할 것도 아니다. 계획입니다. 거기에 뭐 써졌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계획입니다. 뭐 산에 올라가면 가끔씩은 그런 거 있지만은 하여튼에 일반적으로는 없어. 공부를 떠들어 봐야 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뭐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런 쪽에다가 막 문의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정말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 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에 전화가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기 세종시 공무원이 받아줘요. 여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부서도 이제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은 되고요. 여기입니다. 전화가 좀 잘 안 돼서 그렇긴 합니다. 맨날 막 출장 중이라고 없고 회의 중이라고 안 받고 금방은 이제 통화 중이었는데 바로 이제 다시 하게 되면 무슨 회의 중이래요. 그러면 황당한데 하여튼 그래도 좀 참고 좀 물어볼 것은 꼭 참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 사고 나기 전에. 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376페이지에 바로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나오죠. 자, 위에는 누가 신청할 건지 이름을 쓰고, 그다음 아래 이제 신청 토지가 어떻게 된다, 소재 면적 같은 거 써주고, 그 아래 이제 여기서 찍혀 나올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용도 나올 거고요. 뭐 4개 용도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다 지정돼 있으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지구라든지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도 국토법 말고 이제 다른 법에서도 용도 지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찍혀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없으면 놔둘 거고 구역도 나올 거고 있으면 그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확인 도면 그 아래 이제 여기도 수수료가 좀 들어가는데 하여튼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 공법을 확인하는 공부가 토지 이용계 확인서 요 한 장짜리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뒷면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뭐 읽어볼 거는 없고 게임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놓으시면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378페이지가 이제 공법상 거래 규제, 거래부터 뭐 한다, 규제한다. 거래부터 꼼짝 못하게 한다. 게임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거래부터. 이게 바로 이제 거래 규제. 우리 예전에는 거래 규제가 아닌 것은 해서 막 법도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공법 문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의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는 이용 제한 나왔네요. 처음에는 뭐라 안 한다. 그래서 뭐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사후에 제한을 거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용 제한. 거의 대부분이 이용 제한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용을 못하게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79페이지 이제 시설물의 수도, 전기, 가스 상태 이런 것들은 안에 있네요. 자료 요구하네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해야 한다 그러면 X다. 많이 시험 문제도 내봤다. 자료 요구입니다. 안에 있잖아요. 매도 매수인 여기 매도인 쪽에다가 자료 달라고 요구해라. 자, 그래야 우리 개업권사도 편하고 매도인도 편하고 우리는 하루 내내 조사할 겁니다. 또 조사 안 했다고 또 그 집을 가네. 그러면 얼마나 안 반갑겠습니까? 우리 매도인에게 자료 달라고 임대인에게 자료 달라고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편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도 우리가 아니라 이제 매도인 쪽으로 토스가 될 거니까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괜히 상상으로 기재했다가 우리가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배수 등의 상태입니다. 승강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그런 여부입니다. 자, 그때 갔을 때는 올바르게 작동했는데 나중에는 문제돼. 이러면 안 되니까 요것도 누구 매도인에게 그리고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꼭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 책임을 면피하시려면 꼭 반드시 매도인에게 물어봐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벽면. 벽면은 깨끗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열 누수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쓰는 게 바로 벽면. 아직 거의 내본 적이 없고입니다. 도배. 자, 이 도배가 이제 깨끗함 보통. 근데 웬만하면 깨끗해 보여도 보통이라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웬만히 보이는데 거기다가 깨끗함. 이게 깨끗하냐고 도배해 내려라고 합니다. 그 정도 문제가 중개보수 20만 원 받았는데 도배값이 100만 원 들어가요. 이러면 쓰러져요. 여기입니다. 이러니까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웬만하면 깨끗해 보여도 보통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것도 매도인 쪽에다가 임대인 쪽에다가 부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매도인이나 임대인 쪽에서도 깨끗함 그럼 수정을 해갖고 보통임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놓으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임차인이 난리를 칠 거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가장 조사하기 어렵죠. 일조 그리고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여기도 당연히 자료 요구입니다. 우리가 뭐 일조량 파악합니까? 그리고 소음, 진동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은 또 밤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매도인이 잘할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좀 시끄러운 시설이 있다. 그런 여부는 개인 또 그냥 여기는 소음 없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것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그럼 집 가격을 좀 깎든지 해야 문제가 없지. 그냥 여기는 편안하게 쓰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입지 조건 여기 이제 밖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그 학교도 초중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확인 설명에서 서식을 보실 겁니다.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학군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학군 때문에 이사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를 잘못 체크해 놓으시면 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딴 집 이사를 갈 겁니까? 이미 등기도 마쳤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시장으로부터 몇 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들, 경비실이 있다 없다 입니다. 경비실이 있으면 바로 위탁일 거고 경비실이 없이 첨단 무인시설 이러면은 자체일 거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체크를 반대로 하면 안 되고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우리 세금이 이제 취득 보유 양도의 세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개국공사는 오로지 뭐라고 했습니까? 취득만 세금을 설명하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니라는 겁니다. 보유 관련된 세금은 설명하지 않는다. 배워서 시험 문제는 나와도 하여튼 설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가장 많이 물어보긴 할 건데 양도소득세도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할 건데 세금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가가치세도 설명을 안 할 거고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도 설명을 안 한다. 대신에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것은 우리가 기본공제 조금 간단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공인주사 시험 문제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세가 한 문제 정도씩은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이제 재산이 아주 많다. 자, 그분은 나중에 중개 실무하실 때 활용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커. 돈 있는 사람 누구겠어? 상속 증여세 얘기하신 분. 이런 분들은 돈이 좀 꽤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얘기해 보세요. 통장으로 그냥 바로 돈이 들어가요. 괜찮은 물건 나오고 금액이 크면은 여기는 살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 파악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상속 증여세를 좀 알아야 약간이라도 상담을 해봐야 이제 복잡해지면 이제 세무사 불러야 됩니다. 아예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부를 확인을 좀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 쪽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한 문제 나올까?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확인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문제 나오겠죠. 실무는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